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6일 화요일 오후 11시 58분 시작합니다. 오늘의 목차는 오늘의 시황과 이슈, 그 다음에 LG전자가 어제 MC사업부 매각 공시를 했죠. 또 내일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LG전자와 계열사들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내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가 있죠. 주목할 섹터는 어디일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잠시 제가 채널 개편에 대해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직장 외에 10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유튜브까지 최근에 시작해서 아무래도 주식 콘텐츠 같은 경우는 자료의 신뢰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료 준비 시간이 거의 4시간, 그리고 촬영이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거의 한 15시간 정도, 3번 정도 방송을 하니까 없어져서 저도 좀 편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더 늘리려고 하고요. 주식 방송은 지금처럼 한 주 3, 4회 정도 진행할 듯 하고 나머지를 좀 채우려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대전에 출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매주 한 3, 4시간 정도 되는데 이동 시에 차에서 진행하는 또 라이브 방송, 그리고 또 평소 재테크에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이웃님들하고 좀 소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여름이 되니까 운동할 시간이 됐어요. 저는 1년에 한 4개월 정도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7년째 제가 홈트레이닝만 하고 있어서 홈트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운동 콘텐츠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재테크 전문가의 인터뷰 겸 먹방. 그냥 인터뷰는 좀 딱딱한 것 같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그래서 재테크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모두 재테크, 그리고 우리 전부님들이 부자되고 건강해지는데 도움되는 콘텐츠들로 꾸며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운동 영상을 올린다고 놀라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코스피는 약보합세였습니다. 4월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했던 대형주, 반도체 기술주가 조정을 겪으면서 약보합세였는데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5일째 계속된 외국인 수급이 3,100선을 지켜준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은 0.12% 하락한 968포인트 마감, 다우존스는 1%, 나스닥 1.67% 상승했는데 현재는 다우존스 나스닥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0.04% 하락, 기술주 중심의 심천종합지수는 0.18% 상승, DK지수 마이너스 1.30%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다행히 이틀째 4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약세인데 아무래도 레키노라주 그 해외 판매도 어서 이루어지고 국내에서도 좀 처방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다소 안정된 1.71을 유지를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되어서 1121원입니다. 긍정적이죠. 또 외국인 수급이 5일째 순매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일단 제가 무조건 외국인 수급이 있어야만 코스피 3200을 안정적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제가 3월 내내 이제 강조하던 장표인데 국채금리, 환율, 외국인 기관 수급, 그다음 공매도 이렇게를 주요 변수로 판단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이루어지면 박스피가 3100을 돌파하고 3200을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박스피가 3100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권금리와 환율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이 외국인 수급이 5일째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5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는 작년 11월 이후 처음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미국채 금리가 1.7%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1120원대로 안정세입니다. 그래서 매일 국채금리 환율을 장 시작 전에 체크를 해야 기본적인 추세를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실적이 없어서 코스피 PER이 참 높았는데 그 밸류에이션도 최근에 실적으로 채워나가고 있고요. 4월 수출입 동향도 좋은 편이었고 실적 전망치가 개선되고 있어서 코스피 지수의 12월 선행 PER은 15배에서 13배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가 주도할 것이냐의 판단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현재는 가치주가 대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월은 가치주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유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성장주, 기술주를 저점에 매수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입니다.
그럼 4월 6일 오늘의 시황을 좀 보겠습니다. MTS를 잠깐 켜볼게요. 일단 코스피는 0.20% 상승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약세장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섬유, 의복, 증권과 같은 가치주가 여전히 강세였고요. 코스닥도 바이오가 전반으로 약세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좋진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금융, 운송, 건설과 같은 가치주가 강세였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대형주 기술주가 강한 날은 가치주가 약세고 가치주가 강세인 날은 기술주가 약세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코스피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카카오가 8.37%나 상승해서 당연히 그게 눈에 띄는데 최근에 페이스북, 구글 등 미국 증시에서 강세인 것들에 대한 피어 그룹들이 밸류에이션 평가를 재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좀 상승을 했고 또 이제 강력하게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지주사인 두나무 상장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불어져서 카카오가 이제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창투사들과 함께 급등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카카오뱅 그 상장도 앞두고 있고 또 카카오 모빌리티가 또 투자를 받았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호재들의 복합 요소로 상승을 했고요. 네이버도 3% 이렇게 동반해서 같이 이제 리평가를 받으면서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11위부터 20위까지의 순위를 보면 MC사업부를 매각하기로 한 오늘의 이제 주인공인데요. 오늘 콘텐츠의 주인공 LG전자가 3.5% 상승을 했고 그 외에 코스닥 바이오는 아무래도 좀 약세죠. 그리고 반도체도 약세고요. 반도체 코스닥도 최근에 급등을 좀 했었죠. 장비에 대한 재투자 문제로 좀 급등을 했었다가 오늘은 조정을 겪었고 하지만 낙폭이 작기 때문에 당연히 뭐 내일이나 모레 다시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자재가 최근에 강세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가 거의 내일로 다가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조정을 겪고 있고 시멘트 같은 경우는 약보합 중에서도 그래도 뭐 삼표 시멘트나 성신양의 우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했었고 페인트주가 오늘 노루페인트, 노루홀딩스가 강세였습니다. KCC 같은 경우는 페인트도 하고 또 샤시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이틀간 급등한 철강도 오늘은 쉬어가는데 철강 쪽도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꼭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부분은 전반적으로 약세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기차가 개선이 되려면 미국에 있는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스펙주에 있는 섹터들이 다 상승으로 돌아서야지 전기차주가 상승할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죠. 실적주들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송화학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정을 며칠 겪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반등을 좀 시작을 했고 역시 이제 효성 첨단 소재나 효성 TNC 같이 이렇게 HMM도 그렇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역시나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상승으로 다시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LG그룹주들이 이제 순환매로 어제 같은 경우는 로보스타가 급등을 했었죠. 로보스타 차트 한번 볼게요. 물론 장 막판에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약 12% 많이 올라갔을 땐 20%까지 올랐었고 오늘도 4.32%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이틀 연속 상승을 했죠. 어제도 상승, 오늘까지 합치면 약 한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LCD 수급 뭐 그런 부분 OLED 때문에 이제 뜨긴 했지만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LG전자 MC 사업부가 매각이 되면서 MC 사업부에 투자됐던 돈들이 아무래도 이런 자회사나 이런 것들로 미래 산업인 이제 전장이라든지 또는 이런 로봇 사업으로 투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순환매로 현재 올라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헬로비전이나 뭐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지 LG전자 하나의 일로 보지 마시고 LG그룹들 순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마무리를 해보고요. 제가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끝내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반도체 주들은 이제 최근에 급등으로 조정이었지만 낙폭이 작았어요 오늘. 그래서 여전히 솔브레인, 원익 IPS, 실리콘웍스, PSK 같은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멘트 주도 최근에 하락폭이 있긴 했지만 적었고 최근에 30% 이상 급등을 했죠. 일주일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정일 뿐이고요. 내일도 뭐 쌍용양의
하늘시멘트, 성신양해 같은 대장주들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상승은 예상이 되지만 다만 서울시장 재료로 사실 최근에 많이 급등한 측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재료 소멸로 인해서 단기 조정은 올 수 있으니까 단기 매매로 투자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실적으로나 아니면 올해 시멘트 이런 수급 상황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뭐 3개월 이상 보유하면 당연히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화폐 거래소, 지주사, 두나무 지분을 가진 창투사들이 최근에 강세죠. 일주일 가까이. 특히나 TS 인베스트먼트나 하나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단일가 거래 기간이고 우리 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도 괜찮아서 상승 여력이 있고요. 나머지는 아무래도 좀 지분율이 낮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물론 뭐 잘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에겐 괜찮은데 아무래도 초급자분들에겐 조금 비춘천하는 주식들이고요. 그 외에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면 이제 바로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대선 시즌 이제 대선주 중에서는 여전히 윤석열주가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주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현, 덕성, 애니, 능률과 같은 전통적인 대장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시 급등한 한국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 시에는 이제 매매 전략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LG전자 MC사업부 스마트폰이죠. 철수 효과에 따라서 이제 계열사 수혜주들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또 내일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죠. 일단 LG전자는 최근 10% 이상 급등을 해왔어요. 이런 MC사업부 또는 MC사업부 매각에 대한 급등도 있었고 실적 발표가 사상 최다라고 한 달 전부터 계속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아무래도 상승이 있었고요. 네, 어제는 그래서 MC사업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이제 조정으로 마이너스 2% 정도 조정이 있었고요. 하지만 오늘 다시 3.5% 급등을 했고 계열사인 LG디스플레이가 그런 반사 효과로 5% 상승, 로보스타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4% 상승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결국 스마트폰 사업 경쟁 심화에 따른 지속적 부진에 따라서 7월 31일 MC사업부 업무를 중단한다는 공시를 했고요. 다만 업무는 철수하지만 LG전자는 24,000건의 5G, 4G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강점입니다. 또 그동안 매년 1조 이상 적자를 내온 모바일 사업부를 정리함으로써 영업이익 손실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21% 증가가 예상됩니다. 물론 스마트폰 철수를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몇 차례 소문으로 MC 사업부 출시 때마다 그런 주가가 올라간 사례를 봐도 그렇고 주가에는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2021년 재무제표 추정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21만원, 매수 의견 유지입니다. LG전자에 대한 기업가치 상승 전망 레포트들이 다수인데 결국 적자 사업부를 매각함에 따라서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고 미래산업인 전기차, 전장, 로봇 사업에 주력함으로써 PER도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2021년 추정 예상 영업이익은 4.29조 원이고 2022년은 4.77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실적 발표도 만약 기존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로 나오게 된다면 내일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비슷하거나 하회 시에는 당연히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제 실적 발표 때 당일날 하락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단기로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보통 실적 발표는 5시 전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장 막판에 장 끝나고서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사실은 장중에 다 어떻게 보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주가 흐름에 당연히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부는 5.2조로 기존에 이제 8% 수준이었는데 올해의 영업 적자는 한 7,52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재무제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캡처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체크해 놓은 이 부분에 적자가 개선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가전 업체들을 비교한 표인데 여기도 보면은 뭐 아시아에 있는 소니나 파나소닉과 견주어도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비해서 아직은 시총이 좀 작은 편이라서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전장기업인 마그나의 경우에도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여전히 경쟁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성장 여력이 많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LG전자는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좀 이어져 왔고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좀 어느 정도 들어온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다만 1, 2월에 투자한 분들이 고점에 이렇게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물려 있어서. 그래서 뭐 대부분 한 20%에서 30% 정도 물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려면 그분들이 매도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은 이런 거를 뚫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재료가 필요한데 저는 당연히 신사업에 대한 M&A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한국투자증권 리포트도 매수 의견 목표가 22만 원을 유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이 약 22만 원에서 한 24만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오늘을 상승한 자회사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MC사업부 매각에 따라서 나머지 자회사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평가되는 가능성이 또 있고 그 기대감으로 순환매로 상승 중입니다. 최근에 이제 업황까지 좋아진 LG 디스플레이는 LCD, OLED를 만드는 회사인데 시종은 8조 8천억 원, PER은 마이너스 98배, 업종 PER은 248배입니다. 디스플레이 만드는 데 주력하는 회사고요.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 중인 것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상승 중이고 특히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분기 재무제표를 보면 작년 4분기는 3분기에 대비해서 매출이 6% 상승, 순이익률 8% 상승, ROE가 19%나 상승했습니다. 순이익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 역시 긍정적인 요소고요. 가장 큰 장점은 최근에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이 무척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는 강력한 주가 상승 여력을 가능케 합니다. 차트상으로도 어제 오늘 상승으로 들어온 신규 매물대가 상당히 강하고 윗저항 매물대가 적어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증권사 레포트를 한번 볼게요. 올해 일단 2021년 1분기 매출액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된다는 게 일단 큰 호재고 디스플레이 업황 개선 수혜로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는데 LCD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패널 가격이 2분기까지 상승한다는 호재가 있고요. OLED TV 역시 대형 인치의 TV까지 라인업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프리미엄 TV 시장 점유율 확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업황 자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도 이렇게 캡처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상당히 눈에 띄고요. 다음으로 이틀째 상승 중인 로보스타입니다. 시가총액은 2,823억 원이고 LG전자가 36.3% 지분을 가진 대주주입니다. 산업용 로봇 제조와 판매를 주로 하는 곳으로 LG 계열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로봇 관련 회사인데 PER은 마이너스 21.3배이고요. 일단 외국인 지분율은 변동성이 좀 큰 편인데 그래도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쉬운 거는 재무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로봇이나 이런 뭐 항공우주 같은 사업들은 매출액이나 이런 영업이익률이 잘 안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어쨌든 매출액,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좀 하향 곡선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1분기가 좀 어떻게 좀 개선이 됐는지가 좀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부채율은 무난한 상황입니다. 분기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률이 4분기 8% 상승했지만 ROE는 소폭 하락했고요. 영업이익 증가율은 754%나 높게 상승했고 순이익 증가율도 약 200% 상승했습니다. 수급이 역시 아쉬운 편인데 기관 매수가 전무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이 그나마 오늘 일부 들어온 거는 긍정적입니다. 차트상으로도 전고점 수준에 있어서 윗공간에 저항이 없다는 장점은 있고요. 다만 이런 로봇 관련주, 항공 관련주들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에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증권사 레포트도 소형주다 보니까 거의 없는데 LG전자가 최대 주주라는 부분과 로봇 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LG전자 MC사업부 매각은 매년 1조에 가까운 적자를 해소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긍정적이고요. 전기차, 전장, 로봇에 주력하는 것이 LG 주가엔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한편 MC사업부 매각에 따른 자회사들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질 것인데 이제 거기에 대한 또 투자 여력 확대로 그런
재원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 로보스타의 주가 상향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한동안 방향이 이제 불분명성으로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조정 시 하락 시에는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재료 발생 시에 급등을 하면은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해 가면서 보유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MC 사업부 매각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커서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을 해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올해 7월 마그나와 이제 조인터벤처가 성립이 되면 이런 본격적인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고 매출도 발생하기 때문에, 또 그 밖에 이제 신산업 회사와 이제 M&A를 맺어가는 등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주가 상승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SK 사례를 좀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뭐 삼성이 이렇게 하만을 인수했다던가 막 이런 것들처럼 전장 관련된 기업들이나 또는 이런 신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을 인수를 하면은 그때마다 주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일어나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서 주목할 섹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일 수요일이 서울시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건설주 시멘트, 건설 재료가 급등을 했었죠. 단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재료 소멸에 따른 단기 하락을 주의해야 되고요. 또 시장 선거가 끝나면 이제 대선이죠. 대선 관련주를 조정 시에 매수하면은 여론조사 아침에 발표될 때마다 또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그런 것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고요. LG전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내일 또 같은 날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 시에는 당연히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 설비 투자 기대감에 따른 최근에 강세였던 반도체 장비주, 그다음에 뭐 가치주인 시멘트, 철강 섹터 이런 것들도 여전히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창투사도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9.3조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보다 상회에 대해서 발표할 시에는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고, 아무래도 1분기보다 당연히 2분기 실적이 예상되는 5월, 6월이 주가 상승이 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 밖에 최근에 소외됐었던 뭐 그린 뉴딜 수소 관련주인 두산 피오셀 같은 경우도 목표가가 7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이렇게 시즌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즌이 실적이 개선되는 곳들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생각지 못한 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조정을 받았던 철강 쪽에 특히나 저는 이제 세아베스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세아베스틸, 동국제강 이런 것들도 차트가 좋고 상승 여력이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형주로서 좋은데 아무래도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물론 장기 보유할 때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금속 섹터는 또 최근에 중국 정부의 철강 수출 지원 중단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호재로 이틀간 상승을 했는데 올해 전망이 물론 수급과 관련해서도 괜찮고요. 타이트한 수급과 함께 중국발 중치세 환급을 축소하는 데에 따른 전 제품의 유통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움증권 리포트를 잠깐 보면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세아베스티를 이제 투자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4분기부터 특수업 업황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4월에도 추가 인상 여력이 좀 있어서 계절적 성수기와 맞물려서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약 50% 상향된 24,000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포스코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형주보단 중소형주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는 게 저는 상대적으로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국제강도 상반기에 강한 이익 모멘텀이 있어서 목표 주가가 19,000원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현대제철은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자동차 강판 인상을 했죠. 그래서 기대감으로 목표 주가가 63,000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정리를 해보면 서울시장 선거 그 재료 소멸에 따른 건설주, 건설 재료 단기 하락 가능성은 있지만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건축, 재개발은 현실적으로 당연히 진행이 되죠.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또 이사 대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물량이 80만 원가 넘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건설 재료인 시멘트, 페인트, 샤시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PER도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또 다음으로 이제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 LG전자나 삼성전자 등 실적 발표보다 목표치보다 좀 더 나올 경우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는 반도체, 가치주, 창투사에도 주목을 하면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섹터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브레인, 원익, IPS, 실리콘웍스, PSK가 괜찮고, 건설 자재 중에선 쌍용양의 하늘시멘트, 성신양의 노르페인트, KCC, 그리고 두나무창 투사에는 TS 인베스트먼트,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를 중심으로, 물론 다른 종목이 나쁘다는 것보다 그런 종목들이 차트상으로는 좀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윤석열 테마주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분들은 또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4월 6일 화요일 시황 분석과 전망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엔 재테크 오프라인, 온라인 스터디가 동시에 진행 중이고요. 주식 투자, 아파트 청약, 부동산 경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스터디가 진행 중이니까 네이버에 젊은 부자들이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떠서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제 좋은 콘텐츠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소통도 하고, 그동안은 제가 소통을 거의 못했죠. 일방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 주식 방송만 했으니까. 근데 앞으로 제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것들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저도 반대로 이렇게 콘텐츠에 대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건강과 행복에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항상 콘텐츠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